조선 어느 고을에 부족함 없이 자란 젊은이 승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치 않게 무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승도는 자신의 실력이 뛰어남을 알면서도 무관의 길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도는 칼과 창 대신 붓을 잡는 문인이 되어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가문의 명예를 이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승도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승도가 13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의 강요에 더 이상 흥미도 재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무예 수련은 이제 흥미가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승도의 어머니가 남편을 말려보았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승도는 창고 안에서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심하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승도는 듣거라. 내가 나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또다시 오늘 같은 일로 이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고는 승도의 아버지는 창고를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승도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도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도가 무관으로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도 마음속에서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승도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숨긴 채 내금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도는 서서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단체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량보다는 동료들과의 합을 맞추는 중요한 훈련이었죠. 하지만 승도의 눈에는 그 훈련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서 다른 무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내금의장은 승도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까지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계속 주의를 주었지만 승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금의장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승도는 자신이 퇴출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날 승도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공포감으로 몰려오자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못난 놈 같은 이. 내금의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해놓은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승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에 휩싸여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아버지의 매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릴 적 그토록 아팠던 통증이 아닌 그저 힘없는 노인이 가볍게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항상 커 보였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아들의 강한 손아귀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그 매로 언제까지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저는 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승도는 그렇게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곳간 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떠나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암자에서 생활하며 무예를 더욱 연마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승도는 검을 높이 쳐들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거대한 나무의 윗부분을 내리쳤습니다. 나무는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승도는 매일같이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강렬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은 모두 그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양반, 잠시 나 좀 보고 가시오. 승도는 웬 거짓골의 처녀가 자신을 부르자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고 가는 건 무슨 경우요? 사람들은 승도에게 소리치는 홍연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홍연아, 미친 개냐? 지나가는 사람을 왜 붙잡고 그러는 것이야? 그냥 가던 길가게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부르는 것이지요. 미쳤다고 저 산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부르고 싶겠어요? 승도는 자신의 성질을 건드리는 관상쟁이 처녀가 거슬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저 사내가 이쪽으로 오는구먼. 홍연이 저거 큰일 났네. 안악내는 한마디 남기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나를 부른 것이 너더냐? 그래요. 제가 아까부터 목청 터져라 불렀구먼요. 그래. 목청 터져라 부른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홍연을 걱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선비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린다면 선비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주셔야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홍연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살기로 가득 찬 승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귀에 주눅 들지 않는 것을 보니 인생 뭐 있나요? 선비님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것 같구먼요. 저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중이지요. 승도는 그런 홍연이 흥미롭게 느껴졌는지 그녀 앞에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거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도와주겠소? 생각지도 못한 홍연의 말에 승도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승도는 홍연의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달이 났구먼. 남정네들은 뭘 하는 게야? 어서 홍연이를 구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 산의 눈빛 봤어요. 아이고, 바지에 오줌 쌀 뻔했구먼요. 아이고, 이것들도 사내라고. 한편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끌려온 홍연이 말했습니다. 그만 좀. 이것 놓고 가지요. 무슨 남정네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말해 보거라. 어떻게 안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요. 뭐? 잊으셨나? 난 남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승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깨닫고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서야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그러니 내가 한 말은 잊어요. 홍연은 뒤돌아 저작거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심인가 보네요. 장난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요, 진심이구먼요.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내대장부가 어찌 여인이 시킨다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 그렇지요. 순순히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없던 일로 해요. 홍연이 뒤돌아 또 가려 하자 승도는 답답해졌습니다. 어딜 자꾸 가려는 것이냐? 덩치는 조그마한 여인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어요. 하기 싫다는 말씀이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그러면 저 아랫마을에 명지와 하동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지요. 그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승도는 홍연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바로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해 복수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연이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뭘 그리 쳐다보는 것이요? 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당장 그리하겠네. 그날 오후 승도는 홍연이 말한 아랫마을로 가보니 명지와 하동이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살림을 부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속상해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명지와 하동이더냐? 네, 맞는데요. 이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명지는 승도의 말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동생 하동이 똘똘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화를 내실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지와 하동은 승도의 말에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것이다. 산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만 있거라. 네. 다녀오세요. 승도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공포에 살던 아이들은 배불리 밥도 먹고 때리는 아버지도 없자 이 암자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승도는 다시 홍연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어. 잘하셨구먼요. 일단 함께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승도는 홍연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안 보는 척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홍연이가 저 산도깨비 같은 사내를 꽉 잡았나 보네. 그런 것 같지요. 이제 저 사내도 홍연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한편 홍연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승도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작거리 초입,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자 홍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승도는 홍연이 멈춘 줄도 모르고 그대로 그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홍연은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승도는 순발력 있게 뒤에서 그녀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승도가 본능적으로 잡은 곳이 그만 홍연의 봉긋한 두 봉우리였던 것입니다. 승도는 자신의 커다란 손에 느껴지는 말랑한 감촉에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우적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승도에게 한마디 하려고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나운 사내가 순한 양처럼 쑥스러워하며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연은 자신도 놀랐지만 승도가 더 놀란 듯하여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저 건너 마을 달금이네 집에 볏짚 몇 단을 가지고 가셔요. 지급. 볏짚 단이라고 했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갖다 드리고 2시즌만 있다 오시오. 승도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홍연이 서둘러 가버렸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여인이구나. 승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말랑한 촉감을 떠올렸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이 있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글과 무예를 배울 것이다. 저희가 이곳에 있으려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글을 알고 무예를 익힌다면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것이다. 정말요? 그럼 저를 때리는 사람도 제가 물리칠 수 있나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열심히 익히다 보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배워서 다른 약한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네. 그거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멋있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승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무예를 익힌 이유는 오직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너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승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승도는 볏짚단을 들고 달금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금인의 초가집은 쓰러지기 직전처럼 보였지만 마루 평상에 앉은 노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마저 만들고 장작을 좀 패야겠구먼.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제 그만 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직 당신 하나 거뜬히 안을 힘은 있다오. 이리 한번 안겨보시오. 부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도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홍연이가 보낸 총각이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네.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마울 때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새끼 줄 꼴 볏짚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저 남편이 넘어질까 곁에서 팔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승도는 왠지 두 노인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작은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소. 이렇게 볏짚까지 가져다 주셨는데. 아닙니다. 승도는 홍연의 말대로 2시즌 동안 머물러야 했기에 뭐라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수북이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작이 많지 않아 금방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와 환하게 웃으며 승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승도는 자신도 모르게 노부부의 행복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도 달금인의 집에 가서 노부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암자에 돌아와서는 명지와 하동에게 웃으며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홍연은 밝게 변해가는 승도의 모습을 노부부에게 전해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먼.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그를 깨우쳤고 무예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홍연은 암자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된 듯하구먼. 그러던 어느 날 암자의 알 수 없는 검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명지와 하동, 그리고 홍연은 꼼짝없이 검객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김선비는 어디에 있느냐?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보면 몰라요? 우리만 살고 있잖아요. 내 눈이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너희들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명지와 하동은 목검을 들고 싸우려 했지만 홍연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졌소. 앞장서시오.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리하여 세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한편 승도는 홍연이 암자에 와 있다는 생각에 노부부가 챙겨준 옥수수를 들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홍연을 보면 미친 말처럼 심장이 뛰니?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암자 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홍연. 명지야. 하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마루에 덩그러니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나비부, 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답답하게 밀려왔고 승도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드러워졌던 승도는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승도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비.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하셨군요. 승도는 쪽지를 구겨준 채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꾸러미를 짓밟았습니다. 홍연. 미안하오.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소. 허나. 지금은 아니 되겠구나.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가 만든 어둠에 휩쓸려 버렸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승도는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 들고 말을 타고 밤길을 뚫어본가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어릴 적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안장끈이 느슨해져 말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가 채찍으로 12번을 내리쳤습니다. 무관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수는 곧 죽음이니라. 나는 무관이 되기 싫다. 그냥 살고 싶은데. 승도는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홍연. 그대만은 절대로 다치게 두지 않겠소. 새벽 무렵 그는 본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릴 적 공포에 떨며 들어서던 바로 그 정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도는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효막심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제가 왔으니 여인과 아이들은 풀어주시지요.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아는데 어찌 그리 하겠느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다. 헌데 내 놈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놔두겠느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리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무관의 길로 돌아가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라. 검객들이 일제히 승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도는 검을 뽑아 들고 검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많은 검객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검객들의 칼놀림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닌 살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 멈추거라. 내 아들을 죽일 셈이더냐. 내가 상처 없이 겁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 할 수는 없지요.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라는 명을 받은 이상 당신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 그것이 누구더냐? 자신의 질문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김대감은 서재에서 자신의 검을 들고 나와 검객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도의 등 뒤에 서서 부자는 함께 싸웠습니다. 한편 곳간에 갇혀있던 홍연은 나무 틈으로 밖을 보다가 승도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이들을 작은 틈으로 탈출시킨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소식을 잘 전달해야만 할 텐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김대감과 승도는 만신창이가 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으로 내금이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 검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금이 병사들이 검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객 수장이 승도를 향해 단도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김대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의 몸을 날렸습니다. 승도와 김대감은 함께 땅바닥으로 쓰러졌고 모든 검객들은 포박되었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홍연이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비님. 승도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단도를 막아낸 것입니다. 승도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엄했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을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승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홍연은 떨고 있는 승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승도는 일어나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찌 아들을 싫어하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안 것이 원망스럽구나.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김대감은 말 대신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고 이내 그의 손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대감의 마당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자책하지 마셔요. 승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 거라고. 며칠 후 검객들을 사주한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늘 승도를 시기하던 이대감의 아들 봉식이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홍연이 승도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홍연, 어디를 가는 것이오? 가보시면 김선비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난 웬만해선 이제 놀랄 일이 없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놀라실거려? 홍연은 승도의 손을 잡고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승도는 홍연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하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내금이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구먼. 그간 강령했는가? 네, 대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우리 홍연이는 언제 데리고 갈 것인가? 홍연이요. 아버지도 참,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라고요? 승도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거 보셔요. 그리 놀란다고 했잖아요. 홍연은 승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한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직접 그를 확인하기 위해 관상쟁이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구하게 하고 노부부를 돕게 한 것은 모두 그의 사람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불쌍한 노부부를 돕는 모습에 홍연은 그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벚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홍연, 당신은 참으로 악마요. 그래서 싫으신감요? 그럴 리가요?
정반대요. 승도는 깜찍한 짓을 한 홍연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하오. 당신은 이제 큰일 났구먼요. 제 늪에 빠졌으니 더는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홍연은 승도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승도는 하늘을 나는 듯 황홀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혼인했습니다. 무관이 되기 싫어했던 승도는 홍연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또한 홍연과 승도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조선 어느 고을에 부족함 없이 자란 젊은이 승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승도는 엄격한 무관이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원치 않게 무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기에 그 누구도 승도를 따라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승도는 자신의 실력이 뛰어남을 알면서도 무관의 길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승도는 칼과 창 대신 붓을 잡는 문인이 되어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집안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가문의 명예를 이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승도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승도가 13살이 되던 해, 그는 아버지의 강요에 더 이상 흥미도 재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무예 수련은 이제 흥미가 없습니다. 승도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승도의 어머니가 남편을 말려보았지만 불같은 성미의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승도는 창고 안에서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만큼 심하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승도는 듣거라. 내가 나의 아들로 태어난 이상 무조건 무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또다시 오늘 같은 일로 이 아비를 화나게 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하고는 승도의 아버지는 창고를 나가 버렸습니다. 어린 승도는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포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승도는 무관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승도가 무관으로 성장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도 마음속에서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승도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숨긴 채 내금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도는 서서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단체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량보다는 동료들과의 합을 맞추는 중요한 훈련이었죠. 하지만 승도의 눈에는 그 훈련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서 다른 무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내금의장은 승도를 불러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까지 생각했던 승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자 계속 주의를 주었지만 승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금의장은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승도는 내금위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승도는 자신이 퇴출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날 승도의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공포감으로 몰려오자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못난 놈 같은 이. 내금의장이 너를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해놓은 밥에 재를 뿌리다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무차별적으로 승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어릴 적 공포감에 휩싸여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아버지의 매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릴 적 그토록 아팠던 통증이 아닌 그저 힘없는 노인이 가볍게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승도는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항상 커 보였던 아버지를 내려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도는 아버지가 휘두르는 팔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았습니다. 한순간에 제압된 아버지는 아들의 강한 손아귀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나의 팔을 잡다니. 아버지 눈에는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이십니까? 그 매로 언제까지 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저는 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승도는 그렇게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곳간 문을 발로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집을 떠나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승도는 암자에서 생활하며 무예를 더욱 연마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누구든 가만두지 않겠다. 승도는 검을 높이 쳐들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 거대한 나무의 윗부분을 내리쳤습니다. 나무는 힘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승도는 매일같이 그날의 치욕을 되새기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강렬하여 상인들과 행인들은 모두 그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양반, 잠시 나 좀 보고 가시오. 승도는 웬 거짓골의 처녀가 자신을 부르자 곁눈질로 한 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걔 무시하고 가는 건 무슨 경우요? 사람들은 승도에게 소리치는 홍연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홍연아, 미친 개냐? 지나가는 사람을 왜 붙잡고 그러는 것이야? 그냥 가던 길가게 내버려 두어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부르는 것이지요. 미쳤다고 저 산도깨비처럼 생긴 사람을 부르고 싶겠어요? 승도는 자신의 성질을 건드리는 관상쟁이 처녀가 거슬려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아이고, 저 사내가 이쪽으로 오는구먼. 홍연이 저거 큰일 났네. 안악내는 한마디 남기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나를 부른 것이 너더냐? 그래요. 제가 아까부터 목청 터져라 불렀구먼요. 그래. 목청 터져라 부른 이유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줘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홍연을 걱정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선비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린다면 선비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주셔야지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홍연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살기로 가득 찬 승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것이냐? 내 귀에 주눅 들지 않는 것을 보니 인생 뭐 있나요? 선비님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것 같구먼요. 저도 세상 꼴리는 대로 사는 중이지요. 승도는 그런 홍연이 흥미롭게 느껴졌는지 그녀 앞에 철푸덕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거라.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도와주겠소? 생각지도 못한 홍연의 말에 승도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승도는 홍연의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달이 났구먼. 남정네들은 뭘 하는 게야? 어서 홍연이를 구하지 않고. 저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저 산의 눈빛 봤어요. 아이고, 바지에 오줌 쌀 뻔했구먼요. 아이고, 이것들도 사내라고. 한편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끌려온 홍연이 말했습니다. 그만 좀. 이것 놓고 가지요. 무슨 남정네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이요.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말해 보거라.
어떻게 안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요. 뭐, 잊으셨나? 난 남의 관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승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깨닫고 멱살을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고약해서야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그러니 내가 한 말은 잊어요. 홍연은 뒤돌아 저작거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진심인가 보네요. 장난으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요, 진심이구먼요.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내대장부가 어찌 여인이 시킨다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 그렇지요. 순순히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없던 일로 해요. 홍연이 뒤돌아 또 가려 하자 승도는 답답해졌습니다. 어딜 자꾸 가려는 것이냐? 덩치는 조그마한 여인이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그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어요. 하기 싫다는 말씀이어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그러면 저 아랫마을에 명지와 하동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지요. 그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승도는 홍연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바로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구해 복수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연이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뭘 그리 쳐다보는 것이요? 내 말이 들리지 않아요. 당장 그리하겠네. 그날 오후 승도는 홍연이 말한 아랫마을로 가보니 명지와 하동이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살림을 부수고 있었고 어머니는 속상해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명지와 하동이더냐? 네, 맞는데요. 이 집에서 살기 싫다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명지는 승도의 말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동생 하동이 똘똘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화를 내실 건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지와 하동은 승도의 말에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데려가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올 것이다. 산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문을 절대 열지 말고 안에만 있거라. 네. 다녀오세요. 승도는 아이들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공포에 살던 아이들은 배불리 밥도 먹고 때리는 아버지도 없자 이 암자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승도는 다시 홍연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어. 잘하셨구먼요. 일단 함께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승도는 홍연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안 보는 척 곁눈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홍연이가 저 산도깨비 같은 사내를 꽉 잡았나 보네. 그런 것 같지요. 이제 저 사내도 홍연의 매력에 푹 빠질 겁니다. 한편 홍연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승도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글과 무예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작거리 초입,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자 홍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승도는 홍연이 멈춘 줄도 모르고 그대로 그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홍연은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승도는 순발력 있게 뒤에서 그녀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승도가 본능적으로 잡은 곳이 그만 홍연의 봉긋한 두 봉우리였던 것입니다. 승도는 자신의 커다란 손에 느껴지는
말랑한 감촉에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은 혼비백산이 되어 허우적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고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승도에게 한마디 하려고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나운 사내가 순한 양처럼 쑥스러워하며 얼굴이 새빨개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연은 자신도 놀랐지만 승도가 더 놀란 듯하여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저 건너 마을 달금이네 집에 볏짚 몇 단을 가지고 가셔요. 지급. 볏짚 단이라고 했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갖다 드리고 2시즌만 있다 오시오. 승도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홍연이 서둘러 가버렸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여인이구나. 승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말랑한 촉감을 떠올렸습니다. 승도는 아이들이 있는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글과 무예를 배울 것이다. 저희가 이곳에 있으려면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글을 알고 무예를 익힌다면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길 것이다. 정말요? 그럼 저를 때리는 사람도 제가 물리칠 수 있나요?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알려주는 것을 열심히 익히다 보면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고 싶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 배워서 다른 약한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라. 네. 그거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 멋있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승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무예를 익힌 이유는 오직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너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승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승도는 볏짚단을 들고 달금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금인의 초가집은 쓰러지기 직전처럼 보였지만 마루 평상에 앉은 노부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마저 만들고 장작을 좀 패야겠구먼.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제 그만 쉬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직 당신 하나 거뜬히 안을 힘은 있다오. 이리 한번 안겨보시오. 부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승도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홍연이가 보낸 총각이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네. 볏짚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고마울 때가 있나. 그렇지 않아도 새끼 줄 꼴 볏짚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소. 노인이 평상에서 일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고 부인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저 남편이 넘어질까 곁에서 팔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승도는 왠지 두 노인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작은 제가 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소. 이렇게 볏짚까지 가져다 주셨는데. 아닙니다. 승도는 홍연의 말대로 2시즌 동안 머물러야 했기에 뭐라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는 수북이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작이 많지 않아 금방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와 환하게 웃으며 승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승도는 자신도 모르게 노부부의 행복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달금인의 집에 가서 노부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암자에 돌아와서는 명지와 하동에게 웃으며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홍연은 밝게 변해가는 승도의 모습을 노부부에게 전해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먼.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하동은 그를 깨우쳤고 무예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홍연은 암자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된 듯하구먼. 그러던 어느 날 암자의 알 수 없는 검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명지와 하동, 그리고 홍연은 꼼짝없이 검객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산다는 김선비는 어디에 있느냐?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보면 몰라요? 우리만 살고 있잖아요. 내 눈이 핫바지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너희들이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명지와 하동은 목검을 들고 싸우려 했지만 홍연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고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졌소. 앞장서시오. 순순히 따라갈 테니. 그리하여 세 사람은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한편 승도는 홍연이 암자에 와 있다는 생각에 노부부가 챙겨준 옥수수를 들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이상하구나. 홍연을 보면 미친 말처럼 심장이 뛰니? 오늘은 꼭 고백을 해야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암자 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홍연. 명지야. 하동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마루에 덩그러니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나비부, 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답답하게 밀려왔고 승도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부드러워졌던 승도는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승도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비.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하셨군요. 승도는 쪽지를 구겨준 채 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꾸러미를 짓밟았습니다. 홍연. 미안하오. 당신이 꿈꾸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소. 허나 지금은 아니 되겠구나. 그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과거가 만든 어둠에 휩쓸려 버렸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승도는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 들고 말을 타고 밤길을 뚫어본가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어릴 적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안장끈이 느슨해져 말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를 곳간으로 끌고 가 채찍으로 12번을 내리쳤습니다. 무관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실수는 곧 죽음이니라. 나는 무관이 되기 싫다. 그냥 살고 싶은데. 승도는 악몽에서 벗어나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홍연. 그대만은 절대로 다치게 두지 않겠소. 새벽 무렵 그는 본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릴 적 공포에 떨며 들어서던 바로 그 정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승도는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야 불효막심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구나. 제가 왔으니 여인과 아이들은 풀어주시지요. 그럴 수는 없지. 내 아들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아는데 어찌 그리 하겠느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전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것이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관의 집안이다. 헌데 내 놈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어찌 그냥 놔두겠느냐. 그 이유 하나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리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무관의 길로 돌아가거라.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라. 검객들이 일제히 승도를 에워쌌습니다.
아버지와의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승도는 검을 뽑아 들고 검객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많은 검객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검객들의 칼놀림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닌 살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 멈추거라. 내 아들을 죽일 셈이더냐. 내가 상처 없이 겁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 할 수는 없지요. 당신의 가문을 박살내라는 명을 받은 이상 당신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무엇? 그것이 누구더냐? 자신의 질문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김대감은 서재에서 자신의 검을 들고 나와 검객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도의 등 뒤에 서서 부자는 함께 싸웠습니다. 한편 곳간에 갇혀있던 홍연은 나무 틈으로 밖을 보다가 승도가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이들을 작은 틈으로 탈출시킨 뒤였습니다. 아이들이 소식을 잘 전달해야만 할 텐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김대감과 승도는 만신창이가 된 채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으로 내금이 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 검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금이 병사들이 검객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객 수장이 승도를 향해 단도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김대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신의 몸을 날렸습니다. 승도와 김대감은 함께 땅바닥으로 쓰러졌고 모든 검객들은 포박되었습니다. 곳간에서 나온 홍연이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김선비님. 승도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단도를 막아낸 것입니다. 승도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엄했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을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승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홍연은 떨고 있는 승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승도는 일어나 아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찌 아들을 싫어하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안 것이 원망스럽구나.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김대감은 말 대신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고 이내 그의 손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대감의 마당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그러니 자책하지 마셔요. 승도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 거라고. 며칠 후 검객들을 사주한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늘 승도를 시기하던 이대감의 아들 봉식이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홍연이 승도와 함께 갈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홍연, 어디를 가는 것이오? 가보시면 김선비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난 웬만해선 이제 놀랄 일이 없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놀라실거려? 홍연은 승도의 손을 잡고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승도는 홍연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하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서재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내금이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오랜만이구먼. 그간 강령했는가? 네, 대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우리 홍연이는 언제 데리고 갈 것인가? 홍연이요. 아버지도 참, 그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라고요? 승도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거 보셔요. 그리 놀란다고 했잖아요. 홍현은 승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한눈에 반했던 것입니다.